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우선순위 감독 후보 협상에서 차례로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1순위로 꼽혔던 제시 마시 전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이 캐나다 대표팀과 계약에 합의한 가운데 2순위로 알려졌던 헤수스 카사스, 스페인 출신의 이라크 대표팀 현 감독은 한국행을 최종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음 스텝으로는 황희찬 선수와 인연이 있었던 브루노 라즈 전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감독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대한축구협회가 약속했던 5월 내에 정식 감독 선임,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한 성인 대표팀 감독 선임이 가능할 수 있을지 최신 상황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대표팀의 소속 코치 출신이자 FC 바르셀로나의 전력 분석관으로 본인의 명성을 높였던 헤수스 카사스가 한국 대표팀의 제안을 최종 거절한 사실이 아랍 지역 매체를 통해 단독 보도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랭피크 리옹과 사전 계약이 된 것으로 알려졌던 브루노 라즈 전 울브스 감독이 한국과 계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먼저 카사스 감독이 왜 한국 대표팀의 제안을 거절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랍 지역 매체 윈윈이 독점 보도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현지 시간으로 5월 14일에 알린 내용인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5월 15일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먼저 보도 내용 살펴보면요. 제목에 헤수스 카사스가 한국의 제안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고 본문을 살펴보시면 그 최종 결정은 이라크에 남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헤수스 카사스가 대한축구협회의 관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페인 출신인 카사스 감독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이후 경질된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으로 대한축구협회에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소식통은 윈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공인한 중개인이 공식적으로 연락해 스페인 출신 카사스 감독에게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오퍼가 준비됐다는 확답을 했다.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이라크 축구협회도 카사스 감독에게 연락을 취해 이라크 축구협회와의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2026 월드컵 본선 진출을 달성하기 위한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라크 축구협회는 헤수스 카사스 감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을 재차 약속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시 마시 감독과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대한축구협회 역시 빠르게 다음 스텝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사스 감독에게 당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 오퍼를 공식적으로 보냈다는 것이고 그 사실을 확인한 이라크 축구협회가 같이 이제 협의를 한 거죠. 우리와 계약이 남아있는데 이 계약을 준수해달라. 이미 카사스 감독은 2026년까지 이라크 축구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봉이 100만 달러 수준이고 또한 그로 인해 위약금 자체도 높지 않다 보니까 마시 감독에게 주기 위해 그 준비했던 예산이 그대로 카사스 감독에게 제한됐을 수 있고요. 그 제한이라면 충분히 카사스 감독의 위약금과 카사스 감독의 연봉 및 코칭 스태프의 연봉까지도 보전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서가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이라크 축구협회가 이제 설득을 했다. 즉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은 금전적으로나 또 다른 면에 있어서 함께 좀 하자. 약간 좀 정서적인 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설득을 한 것 같은데요. 소식통은 스페인 감독 카사스의 최종 결정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카사스 감독이 한국의 제안을 고려했지만 2026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이라크 대표팀과의 계약을 지키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인데요. 카사스 감독은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카사스는 이라크 대표팀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임무를 완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현재 제시되는 다른 제안들은 거절할 것이며 계약이 만료되면 가능한 제안을 고려한 이후 이라크 대표팀 이후에야 다음 행선지를 결정한 것이다. 카사스 감독은 에이전트에게 현재 이라크 대표팀의 경기 그리고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라는 중요한 단계를 준비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제안도 듣지 않을 것이다. 사실 한국 대표팀의 제안에 카사스 감독도 화답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카사스 감독이 면담 및 자신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밝혔기 때문에 마시 감독 다음의 순위로 올라와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엔 이라크 대표팀의 설득 내지 또 한국 대표팀이 제시했던 조건들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남는 것이 낫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AFC의 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본인이 아시안컵에서 이라크 대표팀을 이끌면서 이뤄냈던 전술적인 성취에 대해서도 호평을 받았고 또 이라크와 함께 뭔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게다가 한국 외에도 다른 제안들도 있는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결국 이라크에서의 성공이 이후 서아시아 지역 내지 유럽 무대 복귀 등 다양한 여지가 더 열릴 수 있고 자신의 감독 커리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라크에서의 행보를 통해서도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자신감 내지 상황들을 확인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라크 대표팀을 맡고 나서 걸프컵 우승을 통해 이미 성과를 냈고 또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도 일본전 승리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모두 꺾으면서 완벽한 조별리그를 치르며
16강에 올랐죠. 사실 16강에서도 요르단을 상대로 거의 승리 직전까지 갔다가 아이맨 후세인 선수의 조금 논란이 됐던 세레머니 문제로 인한 퇴장으로 수적 열세가 됐고 경기 막판에 동점 역전골을 내주면서 패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력 자체에 있어서는 이라크가 대회 준우승을 차지했고 4강에서 한 골 탈락시켰던 요르단만큼의 경기력을 보였다라는 점은 이라크 대표팀의 앞으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미 이라크 대표팀은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3차 예선 9월에 열릴 이 경기들의 조추첨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추첨 결과에 따라서 이라크의 역사적인 월드컵 본선 진출도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아시아에서 지금 피파 랭킹 기준으로 7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1번 포트는 불가능하지만 6월 A매치 결과를 통해서 3번 포트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라크가 충분히 좋은 조편성을 통해서 월드컵 진출을 이룰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이미 이끌어왔고 지금까지 함께해왔던 또 정도 있고 성과도 있고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또 이라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의 제안에 맞춰서 더 좋은 제건으로 또 제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모든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카스 감독을 한국 축구가 놓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FC 바르셀로나에서 과르디올라 감독과도 함께 전력 분석관으로 일했고 루이스 에니케 감독과 트래블을 함께 했고, 그 이후에 스페인 대표팀의 수석 코치직으로 유로 2024강까지 경험한 이후에 에니케 감독을 떠나서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한 헤소스 카스 감독이 우리 대표팀이 제한된 코칭 스태프를 선임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유소년 코디네이터라든지 또 전력 분석관이라든지 또 코치직 그리고 감독직 그리고 최근에 아시아 축구의 경험까지 두루 살폈고 또 이뤄냈고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까지도 꼼꼼했다는 점에 있어서 훈련 세션 구성까지 치밀했다는 점에 있어서 마시 감독이 무산됐을 때 가장 좋은 후보로 꼽혔었는데 결국엔 이제 놓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 후보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애초에 최대 4순위까지 직접 협상이 이어질 수 있는 후보군이 있었고 또 알려지지 않은 추가적인 외국인 감독 후임 리스트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직접 이제 대면 미팅을 한 것으로 알려진 브루노 라즈 전 울버햄튼 감독이라든지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 대표팀을 맡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혀왔던 세뉴얼 기네슈 전 튀르키예 대표팀 감독도 연달아 협상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우선 정혜성 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은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까지만 함께하고 그 뒤에는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고, 그 다음부터는 현재 상근 테크니컬 디렉터직을 맡고 있는 이임생 위원장이 이 역할을 이어받을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 이후에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지금 현재 대표팀 감독 후보군들을 직접 만나고 추리고 면담을 했던 정혜성 위원장이 이 문제를 일단락 제어하는 상황인데, 브루노 라즈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올랭피크 리옹과 이미 사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려오려면 또 다른 위약금까지 발생되고 또 마시 감독만큼 또 연봉을 제시해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쉽지 않은 것 아니냐,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물론 이제 브루노 라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 감독으로의 경험이 없다는 점이 좀 리스크로 꼽히긴 하지만 마시 감독이 불발된 가운데 현재 남은 리스트에서는 가장 최근까지 유럽 무대 최전선에서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을 했었고 또 황희찬 선수의 2년뿐만 아니라 벤피카에서 포르투갈 리그 우승을 이뤄냈던 경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라즈 감독을 데려올 수 있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이 바로 지난해에 부임했던 브라질 명문 클럽 보타포구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가치가 떨어져 있는 면 때문에 또 접촉이 가능한 면도 있는데, 이 올랭피크 리옹과의 사전 계약서에 정말 디테일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포르투갈과 브라질 축구계의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자 중에 한 명이죠. 브루노 안드라데 기자가 브라질의 유력 매체 UOL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이 보타포구 감독으로 계약을 할 때 이미 이 보타포구의 구단주인 존 텍스터가 2024년 여름에 이제 라즈 감독에게 리옹 감독직을 약속했다. 그랬기 때문에 보타포구 감독으로 부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국 출신의 이 텍스터 구단주는 현재 여러 축구팀들의 구단주로 많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브라질의 보타포구의 구단주인 것뿐 아니라 현재 프리미어리그 팀인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동 구단주이자 또 프랑스의 명문 클럽 올랭피크 리옹의 남자팀, 여자팀의 구단주이고 미국 축구팀 시애틀 레인의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팀들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브루노 라즈 감독이 울버햄튼에서 물러난 이후 브라질 리그에 도전하게 된 게 좀 생소하고 낯선 결정이었잖아요. 잠시 1년만 브라질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리옹 감독으로 선임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왔다고 한 겁니다. 게다가 라즈 감독이 부임을 했을 때는 보타포구가 브라질 리그 우승이 굉장히 유력했던 정말 좋은 흐름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겨우 15경기 만에 라즈 감독이 4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브라질 리그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조기 경질이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조기 경질이 됐음에도 텍스터 회장이 라즈 감독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켜야 한다, 그런 이제 계약서
계약서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텍스터 회장이 라즈 감독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250만 유로, 한국 돈으로 36억 원의 위약금을 줘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 얘기는 이제 텍스터 구단주 입장에서 올 여름에 라즈 감독에게 리옹 감독직을 주지 않으면 이 돈을 이제 지급해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 손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재 리옹이 올 시즌에 그로소 감독을 병질하면서 유스팀 감독을 맡고 있던 피에르 사즈 감독을 1군 임시 감독으로 이제 맡긴 상황인데, 이 피에르 사즈 감독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흔들리기도 했지만 5월 초에 있었던 릴과의 원정 경기 4대3 승리를 거두면서 평가가 높아지고 있고, 이어서 클레르몬과의 원정 경기도 1대0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5월 20일 월요일 새벽 4시에 리옹이 스트라스부르와의 리그 최종전을 치르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5월 26일 일요일 새벽 4시에 파리 생제르맹과 쿠프 드 프랑스 결승전을 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경기에서 승리해서 우승을 차지한다면 피에르 사즈 감독과의 계약이 올 여름까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보낼 명분이 없어지겠죠. 이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리옹 유스팀 감독을 맡았고, 최근까지 또 올 시즌 리옹 유스팀 감독을 맡아서 리옹의 어린 선수들도 잘 키워 올리던 감독이기 때문에 사즈 감독과 함께 동행을 이어가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 역시 최근 거취에 대한 질문에 아직 구단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사실 이제 라즈 감독에 대해서는 이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직도 거론이 됐었지만, 지금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크리스탈 팰리스에 부임을 해서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즉, 이 상황에서 대한축구협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텍스터 구단주에게도 좋고, 라즈 감독도 어떻게 보면은 보타포그에서 사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리옹 감독직으로 자신의 명예회복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위약금 문제를 떠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한국 대표팀의 감독직을 제안한다면 존 텍스터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으면서 이제 리옹에 부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이제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만약에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라즈 감독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연봉을 이제 제시해주지 못하거나 코칭 스태프의 이제 비용 같은 것들을 이제 커버해주지 못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텍스터 구단주가 약속했던 위약금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한 좀 협의를 해서 또 보전받는다거나 뭐 이런 좀 협상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현재 이제 텍스터 회장이 리옹 감독으로 라즈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다는 점은 대한축구협회가 라즈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정몽규 회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감독 선임 과정의 자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요. 우선 제시 마시 감독이 캐나다로 가게 된 이유는 대한축구협회가 원하는 재정적인 조건을 맞춰주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한축구협회의 가용 가능 예산이 세전 200만 달러로 알려졌는데, 대한축구협회가 마시 감독을 붙잡고자 이제 세후 200만 달러까지 조금 더 조건을 높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제시 마시 감독이 캐나다에서도 정말 좋은 제안이 오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조금 상향된 조건을 좀 요구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결렬됐다. 현재 대한축구협회 맥시멈으로 가능한 금액이 세후 200만 달러, 한 40억 정도를 좀 쓸 수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까지 향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감독을 정말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많은 위기론을 겪고 있는 정몽규 회장이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정몽규 회장이라든지 대한축구협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몽규 회장은 4선 도전의 의지를 공표했다고 볼 수 있어요. 4선 도전이 공표된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5월 16일 바로 오늘 태국 방콕에서 열릴 제34회 AFC 아시아축구연맹 총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현재 공석인 AFC 집행위원 선거가 진행됩니다. 2027년까지의 임기인데 총 2명을 뽑게 되거든요. 중앙아시아 지역에 할당된 여성 집행위원 1명,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 할당된 남성 집행위원 1명인데, 이 동아시아 할당 자리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를 했기 때문에 뭐 사실 투표가 필요 없는 상황이죠. 뭐 경쟁자가 있어야지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게 되는데, 단독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지원한 것만으로도 당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AFC 집행위원은 AFC의 최고 의결기구로 AFC 회장 1명, 부회장 5명, 그리고 피파 평의회 위원 6명과 여기에 이제 집행위원 18명까지 총 3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정몽규 회장이 피파 평의회 위원 선거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이 AFC 집행위원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한국 축구가 다시 국제축구 외교에서 조금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되고 또 활동을 하는 것이 한국 축구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이 이제 정몽규 회장의 노림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AFC에서 집행위원 자격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본래 이제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을 3선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을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공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장기 집권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본인의 임기 중에 국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적인 공직을 맡고 있다라면 연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FC 집행위원이 되는 순간 바로 내년 1월에 있는 4선 연임 선거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은 여기에 출마한 것만으로도 4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 그렇다면 들끓고 있는 비란 여론 속에서 마시 감독을 놓친 이유가 재정적인 면이라는 점에 있어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줘야 할 100억 원대 위약금이 크게 작용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후에 감독 선임 과정 협상에서는 그 작은 문제가 이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정몽규 회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인데, 마시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축구협회가 당초 세전 200만 달러에서 세후 200만 달러로 조건을 상향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돈 때문에 놓쳤다기보다는 캐나다의 설득과 캐나다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캐나다와의 경쟁에서 밀린 상태에서 이제 다음 이제 카사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이라크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고려를 했을 때는 그 다음 스텝인 브루노 라즈 감독과의 협상에서는 아마 재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사실 대한축구협회가 5월 초 선임을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 늦으면 5월 중순이나 말까지 선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6월 A매치 명단을 새로운 감독과 함께 정하는 것입니다. 5월 27일에 대한축구협회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명단 구성을 대한축구협회가 감독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좀 커졌어요. 그러나 이 발표 현장에서만큼은 감독이 있어야 한다. 즉 앞으로 10일 이내에 감독 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6월 A매치는 사실상 임시감독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안에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정혜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했던 이 후보군과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고 이 안에서 결정을 할지, 즉 라즈 감독 그 다음 순위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귀네주 감독과의 협상을 통해 이 명단 안에서 결정을 할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인물들까지도 협상을 이어가거나 아예 정혜성 위원장 체제를 이제 종료시키고 새로운 전력강화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그 뒤까지 6월은 임시감독 체제로 가고 9월에 시작될 3차 예선부터 맡을 감독을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선임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결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다음 후보인 브루노 라즈 감독과의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지,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새로운 소식이 확인되는 대로 한준TV에서 체크하고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축구계 최신 이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